안녕하세요. K-POP 뮤지션의 모든 것 K-POP 스터디입니다. 오늘의 앨범을 냈다면 음원 차트를 올킬하는 한국 가요계의 여왕 아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치던 소녀 이지은은 어떻게 음원 퀸 아이유가 되었을까요? 데뷔 전 집안 경제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떨어져 남동생과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유는 가수가 되기 위해 JYP를 포함한 소속사 20여 군데에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지만 아쉽게도 번번이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2007년 10월 로엔 엔터테인먼트 및 뮤직큐브 프로듀서의 눈에 들어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는데요. 약 10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거친 고등학생 소녀 이지은은 2008년 9월 18일 아이유라는 이름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아이유는 만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하이브리드 팝 장르의 미아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다소 생소한 장르의 곡이었던 탓인지 혹은 어린 아이유와는 맞지 않는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아이유의 데뷔곡은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유는 데뷔를 하고 난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이에 비해 뛰어난 음색과 가창력, 음악성으로 인해 소수의 리스너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겼으며 데뷔 앨범 로스트 앤 파운드가 이달의 우수 신인 음반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첫 앨범의 대중적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이유는 미화와는 사뭇 다른 발랄한 컨셉을 내세워 부라는 댄스곡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건데요. 발랄하고 상큼한 소녀로 컨셉 변화를 시도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매 당시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곡 부가 연간 차트 60위대에 진입할 정도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치어리딩 컨셉의 입자나와 통통 튀는 마시멜로우라는 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아이유는 상큼한 소녀의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성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는 무대뿐만 아니라 게임 채널, 라디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까지 아이유는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아이돌 가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009년이 지나고 2010년 아이유에겐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2AM 임스론과 함께 부른 듀엣곡 잔소리로 데뷔 이후 음악방송 첫 1위를 차지하고 2010년 멜론 연간 차트 2위에 등극하는 등 대중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며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유는 잔소리 외에도 첫사랑이죠, 다섯째 손가락, 여자라서,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그대 내요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음원을 발표하며 음악 외에도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곤 했는데요. 현재 아이유는 신인 시절 자신을 징그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아이유의 좋은 날이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발매한 지 하루 만에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음악방송 1위를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좋은 날의 클라이막스 3단 고음 열풍은 아이유의 이름을 가요계와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며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아이유의 이름 앞에 붙게 되어 압도적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 독보적인 솔로 여가수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좋은 날 자체가 레전드의 시작이라고 말해도 충분할 것 같죠? 2010년이 레전드 시작의 해였다면 2011년부터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011년 2월에 발매한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발매 하루 만에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일간 차트 1위를 달성한 아이유는 11월에 나온 너랑 나로 연달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너랑 나는 KBS 뮤직뱅크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각종 음원 차트에 진입하여 수록곡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등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너랑 나 뮤직비디오는 유엔아라면 그냥 입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2012년 5월 공개된 복숭아와 하루끝은 발표된 지구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방송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멜론 연간 차트 9위에 등극할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같은 해 여름 아이유는 리얼 판타지라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빼놓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단독 콘서트의 시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매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운 아이유는 지금까지도 팬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알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이유는 최고다 이순신, 예쁜 남자에 출연하며 드림아이에 이어 연기를 시도했고 동시에 음반도 쉬지 않고 발매했는데요. 아이유의 분홍씨는 이전 곡들과 마찬가지로 발매 직후 음원 사이트 1위, 모든 음악 프로그램 1위, 각종 음원 사이트 음원 줄 세우기 등 기록을 세웠습니다. 분홍씨는 기존 아이유의 곡들과는 사뭇 다른 장르의 곡이었는데요. 스윙, 재즈, 라틴 같은 음악도 완벽히 소화해내며 음악성을 키워갔습니다. 같은 해 아이유는 또 다른 기록을 세웠는데요. 12월에 발매한 아이유의 자작곡 금요일에 만나요는 아이유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공식을 대중들에게 주입시켜준 곡입니다. 아이유의 연금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2년 동안 멜론 탑 100 차트에 올라가 있었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금요일에 만나요를 차트 아웃시킨 음악은 2년 후 발매된 본인의 미니 앨범 최치어의 수록곡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4년 5월 16일 아이유는 본인의 생일에 맞춰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를 발매했는데요. 꽃갈피의 앨범을 통해 아이유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증명했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부터 너의 의미까지 다양한 세대의 음악을 리메이크하며 아이유는 10대에서 30대 팬들뿐만 아니라 40에서 50대 팬들까지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봄, 사랑, 벚꽃 말고 애타는 마음, 흑역동 등 타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발매한 음원 역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이유의 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연달아 대박을 친 아이유는 2014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여성 솔로 가수 최초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시기에 솔로 아티스트로서 입지를 단단하게 다져온 아이유. 2014년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아이유는 2015년에도 말 그대로 열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5월 18일 핸들을 위해 마음이라는 곡을 발표하고 드러마 프로듀서의 신디 역으로 출연하며 연기도 꾸준히 도전했습니다. 2015년 또 하나의 명곡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2015 무한도전 가요제에 출연한 아이유는 박명수와 함께한 자작곡 레옹으로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처음으로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 채트시어가 발매되고 또다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전곡 작사와 공동 작곡을 통해 처음으로 자전적이고 예민하면서도 도발적인 음악을 선보여 아이돌보다 아티스트에 가까운 타이틀을 얻어내고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방송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곡 23은 음악방송 1위, 음악 차트 1위 및 줄세우기 등 놀라운 기록들을 다시금 세웁니다. 2016년 아이유는 달의 연인 보보경심 너의 여주인공으로 한 해 내내 촬영에 매진하며 연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며 틈틈이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프로듀서 달의 연인 보보경심 너 등 드라마를 통해 해외 인기를 차근차근 높여간 아이유. 2016년 12월 홍콩과 대만에서 첫 해외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정규 4집 팔레트가 발매되는데요. 수록곡 중 반편지와 사랑이 잘 두 곡을 선공개하여 다시금 음원 퀸과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아이유가 작곡한 반편지는 소속사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유가 밀어붙여 발매하게 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소속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반편지는 아이유의 명곡들 중에서도 최고의 기록을 연달아 세우게 됩니다. 누적 스트리밍 2억을 넘기며 최대 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멜론 차트 119주 진입, 가온 차트 역대 최다 스트리밍 곡의 기록도 세우며 2017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앨범상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이유의 음반 역사 중 역대급 음반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하겠죠? 2017년 상반기를 대박의 행진으로 꽉꽉 채워나간 아이유. 하반기에는 JTBC 효린의 민박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힐링 예능답게 시청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둘이 발매되었는데요. 음반 발매 전 효린의 민박을 통해 가을 아침을 선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을 아침이 발매되던 날 아이유는 노래 제목처럼 팬들이 아침에 노래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오전 7시에 음원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음원 차트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12시나 18시에 공개되곤 했던 음원들과는 달리 오전 7시에 음원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한 건데요. 소속사의 걱정과는 다르게 차트 집계가 시작된 이후 쟁쟁한 차트 음원들을 제치고 바로 상위권에 등극하며 그 주 주간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큰 도전을 한 아이유. 아이유의 노래를 아침 출근길에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는 팬들의 메시지를 받아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음원 퀸다운 용감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유는 또다시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 음원 부문 대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7년 10월 말 기준 가온 차트에서 누적 스트리밍이 총 20억을 돌파하게 됐으며 그룹과 솔로를 통틀어 음원 1위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음반의 1위,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음반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게 솔로 아티스트 아이유가 혼자 세운 기록들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후 아이유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출연을 통해 연기 호평을 받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배우 이지은을 백상 연기대상 후보에까지 올려준 이 작품은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아이유는 데뷔 10주년 기념 삐삐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9개월 이상 차트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음반과 음원 부분에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이유답게 티켓 파워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티켓팅 전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콘서트를 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유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입성하게 된 네 번째 국내 여성 솔로 아티스트인데요. 14,000석 규모로 이틀간 진행되는 콘서트를 1분 만에 매진시키는 등 꾸준히 역사를 세우게 됩니다. 2019년에는 영화에도 도전하게 된 아이유는 넷플릭스를 통해 옴니버스식 구성의 실험적 성격의 단편 영화 페르소나를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에 출연해 이전에 선보였던 캐릭터와는 사뭇 다른 역할로 연기력 호평을 받게 됩니다. 아이유는 호텔 델루나를 통해
TVN 드라마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2019년 연말 연초부터 들려오던 속내 새 앨범 러브 포엠이 나오게 됩니다. 11월 1일이었던 새 앨범의 공개일이 가요계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미뤄지게 되지만 수록곡 러브 포엠을 성공개하며 음원킨의 저력으로 또다시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콘서트 일정 도중 앨범을 발매하게 된 아이유는 콘서트 일정으로 인해 출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에 등극했는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인지도와 실력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음반 초동 판매량이 여성 솔로 1위, 전체 솔로 3위, 그룹 포함 여가수 3위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록곡 중 하나인 시간의 바깥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너랑 나 뮤직비디오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이유는 시간의 바깥을 통해 8년 전 발매된 너랑 나 속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앨범 소개글에 8년 전 미래에서 만나자는 아쉬운 약속을 남기고 헤어진 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던 내가 이번엔 직접 작가가 되어 둘의 이야기를 완성지어주고 싶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너무 오랫동안 묶어둔 게 미안해. 아예 시간의 바깥으로 둘을 꺼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선 두 발로 오직 지금의 순간만을 만끽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숨이 차도록 춤을 춘다. 이 음악이 끝나더라도 그들의 춤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단 시간의 바깥에서 우리가 더 이상은 알 수 없는 이 이야기의 바깥에서 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팬들이 기다리던 너랑 나의 엔딩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이토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아이유는 2019년도 콘서트 또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360도 무대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여성 솔로 가수 최초, 모든 솔로 가수 두 번째로 진행한 360도 무대 콘서트였습니다. 이처럼 끝없이 본인의 역사를 써내려간 아이유는 각별한 팬 사랑으로도 유명한데요. 자신의 팬카페에 자주 접속하여 팬들을 위한 글과 댓글을 남기고 늘 팬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팬들에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어느덧 데뷔 12년차가 된 아이유는 음반과 음원, 연기뿐만이 아닌 작사가로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작곡가 아이유를 제일 1순위에 두고 작업한다고 말했을 만큼 아이유 스스로가 작사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내 손을 잡아, 복숭아, 봄사랑 벚꽃 말고, 이런 엔딩, 23, 팔레트, 러브 포엠, 시간의 바깥 등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를 작곡함과 동시에 정승환의 눈사람과 12월 25일의 고백, 제위의 디얼문 등 타 아티스트의 곡들에도 작사가로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의 모습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를 즐겨 듣는 대중들 또한 아이유 특유의 감성이 담긴 노래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 또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사와 음악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K-POP 뮤지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